자,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널 포인터랑 보이드 포인터가 되겠는데요. 초기화된 주소가 널인 경우 놀 포인터라고 얘기하고요. 0번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널이라고 써준 보통 이제 포인터 변수도 당연히 초기 값이 있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할당할 건데 지금은 그냥 널로 초기화할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널의 의미는 조금씩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C++ 컴파일 할 때는 0이고요. C 언어로 컴파일 할 때는 0을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로 해서 보이드 포인터는 조금 이제 바로 다음 강의에서 나올 건데요. 이렇게 괄호 열거해서 캐스트 연산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면요. 자, 널이라고 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의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C runtime.header 파일에 보면 이제 예전에 standard.io 헤더 파일이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네요. 자,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이. 그래서 우리 이제 샵으로 시작하는 전처리기에서 만약에 널이 디파인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로 컴파일 할 때는 널은 0이다. 그렇지 않고 이제 C 언어로 컴파일 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널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C 언어와 이제 C++에서 널을 정의하는 게 약간씩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애들은 반드시 닫아주세요. 여기다가 또 수정하고 이러면 여기 요 디렉토리에 가서 다시 깔아줘야 됩니다. 조심하고요. 꼭 그렇게 반드시 닫아주세요. 자, 0번지는 실제로 0인데요. 여기 좀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비주얼 C 런타임 헤더에 있어요. 0번지는 메모리 공간에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데 OS에서 이 번지에는 읽기 쓰기가 불가능하도록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쓴다고 할지라도 이 포인터가 0번지를 가리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나타낼 때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은 함수들이 이제 주소를 리턴하는 함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주소가 리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 이 바로 널 0이라는 주소가 리턴이 되도록 반환이 되도록 보통은 이제 많이 표준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3장 파일 입출력에서 할 건데요. 파일을 열었을 때 그 파일이 제대로 안 열렸을 때는 요게 이제 열렸으면 주소가 튀어나오는데요. 정상적으로 파일이 안 열리고 이럴 때 요 함수가 오류가 있을 때는 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안 열렸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띄워주세요 라고 할 때 이제 보통 널 포인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러가 났을 때를 이제 상정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널 포인터가 되겠고 실제로는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드형 포인터는 이제 요런 예제에서 뒤에서 사용이 될 건데요. 가리키고 있는 대상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느 것이나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겠어요. 어렵죠? 이렇게 앞에다가 보이드 포인터라고 쓰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면 인티저형이 있습니다. 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면 캐릭터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가리키고 있는 대상체의 자료형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이드형 포인터의 장점은 어떤 자료형도 형변환 없이 보이드형 포인터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ptem프는 보이드형이고요. pi와 pc는 자료형이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료형이 있지만 보이드형 포인터는 이 주소는 일단 형 변환 없이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pi도 대입할 수 있고 pc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대입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반대로 여기 ptem프는 보이드형 포인터고요. 이제 pi는 인티저형 포인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때는 그냥 이쪽이 보이드형일 때는 그냥 대입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일반 포인터 변수에서 보이드형 포인터로 이렇게 대입을 할 때는 여기 보이드형 포인터를 일반 포인터, 인티저나 캐릭터 이런 포인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지금 자료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보이드형 포인터를 인티저 포인터로 쓸래 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에러가 나지 않아요. 여기 보이드형 포인터인데 잠깐 동안 캐스트 연산에 의해서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바뀌어 그래야지 이제 PC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이드일 때는 그냥 아무거나 주소가 저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일반형일 때는 대입하기 전에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보이드형 포인터는 이제 어려운 예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이런 함수에서 사용이 되고요. 예, 바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큐소트나 바이너리 비서치 함수의 매개 변수에서도 이제 이 보이드형 포인터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한 예제 그냥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인티저형, 캐릭터형, 더블형으로 이렇게 자료형이 초기 값이 있고요. 보이드형 포인터가 있네요. 여기 지금 ptemp 보이드형 포인터는 어떤 주소로도 그냥 캐스트 연산 없이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요 10이 저장된 곳에 주소를 ptemp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캐스트 연산이 필요 없다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예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ptemp에는 지금 보면 ptemp에는 실제로 10에 주소가 10이 저장된 곳에 주소가 들어 있지만 실제로 얘를 이제 10을 찍어 보려면 그때는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ptemp가 이제 인티저형 포인터예요 라고 해서 캐스트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 값을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야지 이제 1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소 대입하는 것은 되지만 실제로 값을 가지고 놀 때는 얘를 먼저 이렇게 캐릭터형 포인터입니다 라고 캐스트 연산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값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형. 그래서 실제로 보이드형 포인터는 주소는 일단은 어떤 형의 주소라도 다 넣을 수가 있지만 가지고 놀 때는 해당하는 포인터형으로 캐스트 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별표를 하나 더 붙여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별표가 나와서 조금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별표입니다. 지금 이 별표예요. 얘가 지금 보이드형 포인터니까 일단 캐스트 연산을 앞에다 한 거고요. 괜히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이드형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이런 때 사용되니까 그때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잠깐 가볼까요? 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에 보면 return형이 보이드형 포인터입니다. 반환하는 형이 보이드형 포인터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얘를 가지고 놀 때는 얘 이제 return형이 보이드형 포인터고 실제로 이제 인티저형으로 지금 메모리 할당을 한 거라서 반드시 이렇게 해당하는 자료형으로 해서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돼. 만약에 이제 더블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다고 하면 여기다 더블이라고 쓰고 더블형으로 또 캐스트 연산을 하고 여기도 더블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큐소트나 이런 함수도 보면 큐소트 함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데 뒤에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걸 쓰게 되어 있는데 얘 지금 또 매개 변수, 이 함수의 매개 변수가 함수 안에 함수가 지금 들어있네요. 매개 변수가 보이드형 포인터입니다. 보이드형 포인터. 그래서 실제로 이 컴파 함수를 보면 매개 변수가 지금 이 콘스탄트 보이드 포인터로 ij가 있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놀 때는 이렇게 일단 인티저, 여기가 지금 인티저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인티저형으로 캐스트 연산,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트 연산한 다음에 그거의 값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드형 포인터를 모르면 이렇게 어려운 예제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